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근본의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네, 근본 사건 파일 세 번째 시간도 제가 맡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사건은 바로 보증금 사건 세 번째 사건입니다. 저희가 보증금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성공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그 성공 사례들 전부 다 저희가 블로그에 업로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블로그에는 조금 특색이 있었던 사건들 위주로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에서는 특히 보증보험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서 조금 더 특색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건 블로그 살펴보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단 3개월 만에 보증금 3억 원과 지연 손해금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까지 전액을 반환받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을 때 보증보험만으로 충분한가,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던져주었던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보증보험의 가치를 낮게 생각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보증보험은 정말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반드시 특약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전제된 계약임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전제된 계약임을 명시한다는 것은 계약서에 이 건물의 문제 혹은 임대인 측 문제로 인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최근에 이 특약을 넣으셨다가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서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한다고 문의 주신 분도 실제 계셨습니다. 근데 이 특약이 없었을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 체결을 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까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고 보니까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정말로 많이 당황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계약 체결할 때 보증보험 가입 된다고 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만 가지고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호한 영역으로 남겨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체결하실 때 보증보험 관련 특약, 그 내용은 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고 만약 임대인의 사정 혹은 이 임대차 목적물의 사정으로 인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무튼 그 내용을 꼭 넣어야 될 정도로 보증보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과 같이 보증보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점을 또 같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의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관한 언급도 없고 그리고 임차인의 연락을 심지어 회피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회피하자 임차인이 이제 안 되겠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법무법인 근본을 찾아오셨던 거죠. 근데 찾아오셔서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한 가지 특색이 있었던 점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는 거.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셔서 처음에 저희도 말렸죠. 저희 생각에는 굳이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더 들여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뭐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 처음에는 소송을 좀 말렸습니다. 이거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으니까 계약기간 만료되고 나서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증보험 실행 청구하시면 그로부터 또 한 2, 3개월 뒤, 그러니까 계약 종료일로부터 봤을 때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길어도 한 5개월 정도 뒤면 보증금 반환 받으실 텐데 반면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거든요. 저희는 이제 3개월 만에 끝났다고 적어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빨리, 그리고 임대인 측이 임의로 보증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3개월 내에 끝난 거지 저희가 정말 빨리 끝내도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6개월 정도를 보기 때문에 어차피 보증보험을 실행 청구해서 받는 기간이나 아니면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이나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소송을 진행할 만한 이득이 거의 없다라고 느껴져서 저희도 처음에는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차인, 그러니까 의뢰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임대인이 너무 괘씸하다는 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임대인을 신뢰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나갈 때가 되니까 자기에게는 그 보증금 반환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임대인은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앞둔 나의 연락을 어떻게 안 받을 수 있느냐, 임차인의 연락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느냐, 대응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느냐, 이런 서운함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섭섭함,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약간의 분노가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지연손해금 이슈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과 보증보험이 약간 같이 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보험사 측에서 보증보험 실행을 청구하려는 임차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뭐 몇 가지 있지만 가장 주된 것 중 하나가 그 집에 계속 거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집에 계속 사셔야 돼요. 혹은 이사를 가시게 되더라도 그 집에 대한 주소는 남겨두세요 라고 보증보험사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 임차주택, 내가 살고 있던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를 해야 돼요. 넘겨줘야지만 그때부터, 정확히는 그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지연손해금을 임대인이 지급해야지, 왜 내가 집을 인도하는 것이 임대인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반대로 말하면 임차인은 이 집에서 살 권리를 얻게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보관하면서 그 보증금 보관으로 인한 이익을 얻게 되는 그 권리를 서로에게 주는 것이 임대차 계약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됐는데 임의로 임대인 사정으로 인해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임대인이 이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음으로 인한 이익을 계속 누리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 임차인이 이 임차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차인 역시 이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난 나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못 나가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가지고 있고 임차인이 여전히 임차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역시 계속 그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나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고 있다 라는 주장을 할 거면, 일단 이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를 한 뒤에 나는 내 주택 인도 의무를 다 했는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임대인 자기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고 그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내가 청구하겠다,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핵심은 그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 그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으면 자기가 먼저 주택을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주택을 인도할 때 그냥 하면 안 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하신 이후에, 임차권 등기가 부동산 등기상 전부증명서에 이렇게 딱 하고 기입이 된 이후에 이제 인도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도를 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보증보험사에서는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집을 인도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반면, 임차인 입장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집을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보증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집에서 살든 안 살든 그 기간 동안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방법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임차인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였던 거예요. 자기는 이미 이사를 갈 집이 있고, 그래서 물론 이 집에, 기존에 살던 집에 임차권 등기를 한 뒤에 그냥 주소지만 남겨놓고 다른 집에서 거주하는 방법도 있지만, 나는 이미 이 집에서 살 필요가 없고 이사를 갈 건데 내가 이사를 가면 이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 순간부터 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보증보험 청구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지연손해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저희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다 듣고 보니까 의뢰인의 입장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나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보증보험사 측에서 그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그것을 문제 삼아서 보증보험에 따른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굉장히 조금 리스크가 있는 선택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드리고 이거 우리가 소송 진행하는 목적이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주택을 인도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의뢰인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증보험사 측에서는 보증보험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을 받고 싶으면 주택을 인도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택을 인도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보증보험을 청구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증보험사 측에서는 우리가 주택 인도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분명히 인식하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잘 말씀을 드렸고 의뢰인도 자기가 다소 리스크가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보증보험만으로는 끝낼 수 없다. 임대인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그리고 내가 불필요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너무 싫다라고 하시면서 소송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시작되었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그 결과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이기고 얼마나 빨리 돈을 받느냐,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느냐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의뢰인들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런 선택지인데 저희는 그래서 신속하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임대인과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집을 인도함과 동시에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기일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달라. 지금 임차인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판결 선고일도 굉장히 빨리 받아냈습니다. 판결 선고 기일을 받아냈고 이제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한편 그와 동시에 이제 임대인 측과도 계속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경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1년 정도를 넘게 생각해야 될 정도로 오래 걸린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판결 받고 경매하면 되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임대인과도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거 경매까지 들어가면 경매 비용도 추가로 부담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지연손해금도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하셔서라도 돈을 마련하셔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는 것이 임대인에게도 좋고 저희에게도 좋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제 어필하고 또 소통하면서 임대인의 결단을 이끌어낸 거죠. 임대인께서 원래 돈이 있으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국 임대인 측에서 연락이 먼저 와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과 변호사 비용을 계산해서 알려달라. 그리고 내가 그 비용을 다 지급하면 임차권 등기 말소하고 그리고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해오셔서 저희가 이제 신속하게 그 당시까지의 보증금 3억 원은 물론이고 당시까지 지연손해금 약 600만 원과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계산해서 임대인에게 그날 전달해드렸고 다음날 임대인이 전액을 임차인에게 입금해 주셔서 이 사건은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취하를 했고요. 임차인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이 사건은 조금 다른 흐름으로 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곳이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걸으세요. 요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주택 가격의 80%, 90% 정도 이하의 보증금이어야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매물들은 이 주택의 실제 거래 가격과 이 보증금의 갭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주택 가격이 조금만 내려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매물은 과감하게 걸으시고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고 하는 매물을 찾아가셔서 계약을 체결하실 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특약사항, 이 계약은 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고 임대인이나 임차 목적물의 사정으로 인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특약사항을 반드시
반드시 넣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해서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 그 지연 손해금이라는 추가적 손해를 보전받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었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고 이 사건 임차인처럼 자기가 보증금은 좀 늦게 받아도 된다. 나는 그냥 보증금 좀 늦게 받아도 되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임차 목적물의 가치가 내 보증금보다는 좀 월등히 높은 것 같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경매로 가더라도 내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지연손해금을 난 다 받겠다. 그 기간 동안 난 여유 자금이 있다. 이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이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분들은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보험 실행을 청구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만 이러한 선택지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 교훈은 결국 임대차 소송에 있어서 핵심은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도 빠르게 진행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얼마나 변호사가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대인 측과 소통을 해서 보증금 반환과 또 지연손해금 그리고 변호사 비용까지 반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최소한 임대인이 돈을 마련해 올 수 있는 상황에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함으로써 이 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변호사를 찾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만약 그런 변호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이 영상 보시고 법무법인 근본으로 찾아오시면 그러한 변호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근본 사건 파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건 중에서 조금 흥미로운 사건들 위주로 해서 계속 소개해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조댓구알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